오늘 야당에서는 임내현 의원이 탈당하고 여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험지에 나서겠다 선언하고 오늘 전국 분석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안철수 신당이 처음에 한 서너 명밖에 안 따라가고 차잔속 태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김동철 의원 탈당하고 오늘 임내현 의원 탈당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세가 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첫 주에 좀 미미하지 않느냐. 네. 탈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 주 접어들면서 이제 그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그건 예.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또 유권자와 또 새누리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뭔가 안철수 신당이 뭔가 중도층을 유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 새누리당의 정당 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랬는데 보다 중요한 게 또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여전히 이제 각을 세우고 사퇴하라고 문재인 대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3명 처음에 탈당한 다음에 여전히 강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맞물리면서 이 새정치연합의 탈당파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임내현 의원까지 탈당하면서 현재 광주 지역의 의원은 강기정 의원은 워낙 주류로 분리되는 의원이니까요. 친노로. 예. 그분을 빼면 지금 새정치연합에 3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히 뭔가 폭발력이 있지 않냐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거죠. 예. 네. 김 교수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YTN에서도 몇 번 전망을 해봤지만 결국은 3단계 탈당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예. 1단계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2단계는 이제 호남 지역의 의원분들 중심으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3단계가 수도권에 있는 특히 이제 김한길 의원을 중심으로 한 김한길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래도 탈당의 1차적 시나리오는 다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나리오가 탄력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 하나는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이 내분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일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당직 인선 보더라도 여전히 친노 중심으로 인선을 하게 돼 있고요. 중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묵살한 상태에서 전 선대위 체제를 가져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컷오프해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은 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컷오프 당해서 온 사람은 안 받아준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삭죽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새정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묶이면서 자연스럽게 3단계 탈당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연착륙이 시도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활용정점할 수 있는 것은 김한길 의원의 동조 탈당 여부와 더불어서 그거 말고도 지금 천정배 의원 포함해서 호남 신당 추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과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갈 것이냐 문제는 일단 저는 거리를 둘 거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도 개혁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다른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과 영입하면서 오히려 더 연대에 그런 힘을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창당 선언을 빨리 선언한 것도 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제3지대에서 머뭇거렸으면 이게 탈당이 가속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간파해서 빨리 탈당 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개인의 신당이 아니다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지도체제를 포함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열어놨다. 이런 것들이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약간 그 가속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한 임내현 의원, 광주 지역구고요. 초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입니다. 임내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궁금하신 것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임내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탈당 선언하시는 것 잘 봤고요. 예. 좀 전 김영준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표가 당을 안철수 의원 탈당한 이후에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친노 중심으로 예컨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결정적으로 더 마음 굳힌 것이 아니냐. 그거 보시고서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예.
오랜 적지 않은 시간에 안철수 의원도 요청을 했고 최근에 또 김한길 전 대표도 변화하는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재천 전 정책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도 예. 오히려 그 친노적 색깔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역시나 변화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시간을 끌수록 이 체제 아래서는 역할을 못하게 돼서 그러느니 지금 깃발든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구성해서 노력하는 것이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광주 지역의 민심이 문 대표가 과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실패한 후에 한 번도 와서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행로가 호남의 민심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이자 기반인 호남 정치권에 대한 소홀함을 넘어선 무시가 이 주민들을 분노케 해가지고 그 민심이 대단히 흉흉합니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첫째는 호남 민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중도 세력을 끼어앉지 않고서는 총선, 특히 대선에서의 권력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졌는데 기존 당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알겠습니다.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질문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임내연 의원이 말씀하신 게 중도 세력으로 외연을 넓혀가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뭐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16대 총선의 경우에 15대 총선이었죠. 그때 보면은 여당 야당이 다 분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회의가 79석을 얻고 통합민주당이 15석을 얻었어요. 여당은 또 이제 자민련이 50석을 얻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3당의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자민련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제3당들이 그 의미 있는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당 경험으로 볼 때. 현재 어쨌든 뭐 안철수 신당의 앞날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이 당이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중간지대 유권자를 끌어모으면서 양당 체제에서 뭔가 의미 있는 다당 체제로 가면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서 원내교섭단체가 잘 안 되면서 또 야당 분열만 된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또 호남 지역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탈당 의원들이. 임내연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의원들로서는 총선의 당선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뭔가 정치 미래적으로 지향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저는 지금은 시작이 얼마 많지가 않고 또 그것이 주로 호남권으로 국한된 듯이 보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도 세력까지를 안고 또 간다고 그럴 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당의 비전과 진정성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탈당을 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진보 세력에 국한되지 않고 진정으로 합리적 진보에다가 중도 세력, 나아가서는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서 서로 이제 다른 쪽을 자꾸 배제하고 분열하고 지역으로나 계층으로 분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고 화합을 해서 외연을 넓혀서 진정으로 지금 현 정부 체제의 잘못된 양극화 현상을 더욱 고착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깨서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 궁극적인 정권 교체가 가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자민련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전국 정당이 우리 안철수 의원 탈당할 때와 우리 임 의원님 탈당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문재인 대표도 혁신한다고 그러고 안철수 의원도 혁신한다고 하는데 두 분 사이에서의 혁신에서의 근본적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탈당하시는 입장에서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전부 모든가 투명하고 공정한 당 운영을 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내가 지금 떠나려는 과거 사랑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는
상당히 관대하고 타 계파의 사람들은 덜 들어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가혹한 기준을 정함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안보에나 말이죠. 경제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이 가야 하는데 일부 급진 하면서 과격한 사람 때문에 종북 세력이니 또는 좌파니 이런 비판의 소지가 적지 않다. 또 자꾸 상대방을 발목을 잡고 반대를 반대를 한다. 물론 상대방 새누리당에서 폄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측에서는 과거의 운동권적 사고가 고착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제대로 발현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합리적인 분들이 이 안철수 신당으로 모여서 확실한 기반을 가꾼 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외연을 넓히고 하면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진보 청산, 운동권, 안철수 전 대표가 썼던 말과 비슷한 말들을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도 다 이제 탈당할 거라고 하시니까 김한길 의원 쪽하고도 전 대표 쪽하고도 어떤 교감을 어떤 식으로건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오늘 탈당선언 직전에 모 중진 전 대표 모 중진으로부터 듣기에 그분들도 그분들을 비롯한 전 원내대표 등 여러분들이 이쪽에 동참할 것이다. 또 광주 쪽에서 신당 움직이는 사람들도 여기에 합류하도록 본인도 노력하시겠다. 그러한 공감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진 의원이라는 분이 김한길에게 이른바 속해 있는 분입니까? 수도권입니까? 아니, 전에 대표 오신 분이어서 두루두루 통하신 분인데 저의 탈당 결행에 대해서 성원하시면서 많은 분이 함께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현직에 아닌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내연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탈당하겠습니까? 어떻게들 보십니까? 김한길 의원이 이제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이 최근이래야 다 2, 3일 전인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고민은 점점 깊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로 볼 때는 아무튼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탈당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조기 선대위를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조기 선대위를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직을 이제 수용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조기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상당 부분 대표의 권한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박지원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새정치연합이 단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그칠지 아니면 탈당이 분당과 창당으로 연결돼서 완전 야권이 분열되는지의 갈림길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아까도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좀 안이하게 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철수 의원 탈당한 다음에 뭔가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취지의 말을 많이 했어요. 뭔가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뭔가 이제 이념적인 그 정체성을 확립해서 뭔가 지지자들의 다가자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아무튼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여러 면에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탈당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자신들에게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여전히 더 최근에 또 이 중요한 본질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그 가수의 무슨 백세인생 이것도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뭔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만약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본물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이제 정치를 보면은 경륜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었었던 지도자라고 하지만 경륜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 초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을 지적하라면 정세균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김한길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한길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전략통이고 더 나아가 굉장히 정책 경험을 갖고 있죠. 이 김한길 의원이 2007년도 2월 달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당을 탈당합니다. 그 당시에 22명이 동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 5월 달에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탈당할 때의 그 탈당 선언문을 제가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핵심은 바로 친노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한길 의원의 인식 속에서는 친노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마도 사태가 전제되지 않은 그냥 선대위 체제로 또 가서 이 부분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저는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최후 통첩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빨라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때 거죠. 2007년도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다음에 결국은 또 열린우리당과 합당을 또해요 그때는. 나중에 합당해서 민주당과 다시 합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거든요. 예. 결국 이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정동 후보가 나와서 이제 나중에는 안 됩니다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이번에 근데 만약에 탈당을 해서 다시 만약에 안철수 신당과 합친 다음에 현재 새정치연합과 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과 다시 합당을 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선거가 진 다음에 또 통합민주당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한길 의원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당내 공존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을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과 비슷한 닮은 점이 많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오세훈 험지 출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험지가 도대체 어디에 나서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글쎄, 현재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고자 하는 데가 종로인데 종로 현재 현역 의원이 정세균 의원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정세균 의원이 나름 상당히 중량급이고 그런데 거기도 험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험지가 종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니겠죠. 아니면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 이런 쪽이 아무래도 험지일 텐데 안대희 전 대법관도 그렇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맞물려서 지금 뭐 새누리당도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결국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험지 출마론도요. 그렇군요. 선거는 이제 결국은 바람과 빅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의 빅매치를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정세균 전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의 빅매치, 박영선 의원과 조윤선 의원의 전 수석 이렇게 자꾸만 빅매치를 통해서 이제 관심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선거 전략이었었던 것은 맞는데요. 종로는 분명히 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게 바로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험지론이 나오니까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포용하고 배려해서 함께 간다라는 걸 심어주는 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새누리당도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보여주는데 반해서 문재인 대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안이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간에 이 야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는 대선 과정이고요. 총선 과정과 대선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안철수가 의원이 만드는 신당과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야당이 결국은 내년도 총선을 향해서는 무한 혁신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후보단이라도 없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총선에서는 결국은 일려 다야 구도가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빅매치라는 게 결국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강북이든 그렇죠. 관악이든 잘 안 되던 곳에 갔는데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서 다 떨어진다면 전체 선거 판세에도 여당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단 이제 그 출마하는 개인으로서는 만약에 이른바 험지에서 이기면은 자신의 이제 정치적 무게를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설령 나중에 떨어지더라도요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자신이 이제 그 이른바 그 양지의 지역에 가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뭐 TK, PK 지역 여기서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처럼 김한길 의원하고 지금 뭐 오세훈 의원 얘기도 나오고 별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영선 구로 지역에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역시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강한 정당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이 단지 야권의 분열이라는 면을 떠나서
뭔가 이제 양당 새누리와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은 싫어하는 세력, 보수 세력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새정치연합을 싫어하는 실망한 또 진보 세력. 예. 이런 세력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험지 출마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단지 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전략공천과 어떻게 대비돼? 이게 전략공천이거든요. 사실 험지 출마이라는 게 예.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구라는 건 누구를 대표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뭐 지난주 일요일 날 이해운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수석이 서초구에 출마한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예. 여기서 다시 그 판을 바꿔서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두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좀 힘들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선택과 전략 공천은 다르다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은 말은 아니더라도 전략공천과 비슷한 형태든 간에 여하튼 새로운 인물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경선에 붙여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험지론이든 아니든 간에 여하튼 많은 새로운 좋은 분들이 예. 총선에서 참여를 해서 판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